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할머니이고 몇 번이나 굴곡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근래에 또 한 번 제게 믿기 힘든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들이 봤을 땐 제 인생이 보통의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제 스스로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24살에 26살인 남편과 결혼해 그 다음해 봄 남편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백혈병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의 잦은 코피에 그저 일을 열심히 했다는 훈장으로 여기며 지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의류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 남편이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항상 작은 일에도 자기 일처럼 꾀부리지 않고 했기에 공장 사람들에게도 총애를 많이 받으며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에 남편이 있는 작업장으로 갔는데 남편이 창백해진 얼굴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병원에 실려갔고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백혈병 소식과 동시에 저의 임신 소식도 알게 되었고요. 남편의 간호와 뱃속의 아이까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기엔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출산을 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겼어요. 갓 태어난 젖먹이 아이를 젖 한 번 제대로 물리지도 못하고 바로 엄마한테 보내게 된 거죠. 일단은 남편을 살리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손톱 길이만한 머리카락이 베개에 우수수 떨어져 있었고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머리를 제 손으로 직접 밀어주며 1년만 더 살아보자고를 결심했죠. 그리고 어느덧 자란 저희 딸은 이런 아빠를 보며 자연스레 꿈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커서 꼭 아빠를 고쳐주겠다면서요. 어릴 때 제 아빠한테 써준 편지들을 보면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의사가 돼서 아빠를 고쳐주겠다는 내용이요. 하지만 딸은 의대에는 가질 못했고 대신 간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런 딸이 간호대에 들어가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는 걸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었죠. 오래 살지 못할 거라던 남편이었는데 저랑 18년을 더 같이 살아주고 가게 되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었는데 막상 제 옆에 없으니 한동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입맛도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딸도 거의 챙겨주질 못했는데 이런 딸에겐 아직도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꼭 남편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남편이 있었을 때도 저는 딸을 많이 챙겨주질 못했어요. 이런 저의 사정을 잘 아는 딸은 마치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이 뭐든 혼자서 다 했어요. 혼자서 집안 살림도 하고 혼자서 공부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날에도 저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뒤 이제라도 우리 딸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함께 가져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딸이 바쁘더라고요. 모든 대학생들이 바쁘지만 딸은 특히나 더 바쁘게 살았어요. 1, 2학년 때는 과외까지 하며 본인 용돈은 알아서 벌었고 가끔씩 저한테도 용돈을 주곤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저희 집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딸이기에 장학금을 받겠다며 밤낮으로 코피까지 흘리고 공부를 했죠. 저는 딸이 코피를 흘릴 때마다 백혈병이었던 남편이 생각이 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딸에게도 유진아, 공부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신경 써가면서 해 라며 딸의 방 불을 끈 적도 몇 번이나 있었네요. 딸은 그럴 때마다 엄마, 나는 엄마 닮아서 튼튼하니까 걱정 마.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데 라며 절 안심시켜주곤 했죠. 다행히 백혈병은 가족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딸이 저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로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딸은 4년의 대학생활과 6년간의 병원생활 끝에 지보다 6살이나 많은 대학병원 의사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은 다들 절 보며 부럽다고 했어요.
딸도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위까지 의사 사위를 봤다며 얼마나 좋냐고 했죠. 하지만 지인들의 말처럼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위네 집에서 저희 딸을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딸이 마음고생을 무진장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 사돈이 저한테 전화를 해 저와 딸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아는 의사 엄마들은 다들 처가에서 병원 하나씩 차려준다고 하는데 거기선 우리 재현이한테 뭘 해줄 거예요? 병원 하나 해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뭐 이런 집안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내가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는 줄 아냐고요?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곤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였기에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었죠. 사위네 집안은 저희 집안과는 많이 달랐는데 사돈 두 분 다 직업이 대학 교수였어요. 안사돈은 원래부터 있는 집 자식의 딸로 피아노를 전공해 음대 교수였고 바깥사돈은 공학 박사로 공대 교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더 작아 보였나 봐요. 저는 딸한테도 사돈이 이런 말을 했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딸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리고 사돈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제 딸한테는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할까 싶어 딸에게 더 짐을 쥐어줄 순 없었어요. 그리고 딸 또한 힘든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딸이 의사 남편을 만나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딸 그동안 참 악착같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의사 남편하고 살면서 안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이것도 제 욕심이었나 봐요. 어느 날 딸이 제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임신을 했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나중에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며 난리를 쳤다는데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유서방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딸네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자기 아들이 없을 때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시어머니가 한 말을 사위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며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한다는데 결국 딸은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었대요. 근데 딸의 시어머니가 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잘 됐다며 삼시날매도 너랑 우리 아들이랑은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줬다 뺏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네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채연이한테 또다시 애 들어서지 않게 조심히 좀 하라고 해야지. 아유 라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사위를 불러 단단히 얘기를 해두려고 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딱딱한 사위지만 이런 건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 유서방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시간 되면 우리 집 좀 들리게. 내가 자네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라고 하니 굉장히 피곤한 목소리로 장모님 저 병원 일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간 지 3일째입니다. 집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장모님한테 가나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저도 다 아는데 저희 어머니 성격이 그런 걸 제가 어떡합니까? 다 맞추면서 살 순 없잖아요. 서로 노력하는 거죠. 제가 어머니한테도 조심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바쁜데 이만 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위의 태도에 저는 또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사위 성격이 워낙 정없고 쌀쌀맞긴 하지만 저한테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니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배운 것 없는 엄마가 이런 거조차 사위한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니 얼마나 미안한지 몰랐어요. 저는 그 후로도 뭐만 하면 사위 눈치부터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희 딸은 이런 시댁에 반발해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듯 임신을 하게 되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손자가 저희 딸을 꼭 빼다 닮았는데 그걸 본 안사돈이 자기 아들은 하나도 안 닮고 외탁을 했다며 계속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 있다 저희 딸이랑 사위 모르게 친자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딸네 시아버지가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고요. 딸이 처음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위의 행동과 말을 딸한테 하고 있었죠. 딸은 병원까지 그만두며 손자를 돌보았는데 제가 그 말을 한 이후로 저랑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작년 봄 딸이 저한테 연락이 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오열을 하며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앞만 묻고 앞만 재촉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여 분이 지나 딸이 제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죽는데 라는 말이요. 그 말을 듣곤 손에 힘이 풀려 전화기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딸네 집으로 갔고 딸을 보게 되었는데 딸의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었고 저는 딸을 붙잡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니 딸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암 4기로 길어봤자 6개월이 남았다고 하는데 자기 대신 손자를 봐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지 몸은 이렇게 아픈데 손자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딸이 이렇게 아픈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 얼마나 목을 놓고 울었는지 몰라요. 옆에 있던 사위한테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네 의사 아니냐고, 의사인데도 내 딸 아픈 걸 몰랐냐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사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더군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제 딸은 어떤 존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자 딸은 하늘과 약속이라도 한 듯 어린 손자를 두고 하늘나라로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었다는 그 심경은 남편을 잃었을 때랑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근데 제 딸 장례식장에서 안사돈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물끼얹으며 나가라고 멱살을 잡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웬수도 이런 웬수의 집안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안사돈이 제 딸 장례식장에서 그러더군요. 이제 슬슬 선자리 좀 알아봐야겠다. 요즘 능력 있는 돌싱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요. 그 소리에 딸 영정사진 앞에서 그동안의 한풀이를 다 했어요. 어차피 이 여편네랑은 볼 일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뒤집어 엎은 거죠. 그리고 나니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의 장례를 마치고 딸의 부탁대로 손자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딸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 딸을 다시 키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딸 어렸을 때 남편 때문에 잘 봐주지 못했는데 그걸 다시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사위는 일주일에 4번 손자를 데리고 가고 데리러 왔어요. 저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소정의 용돈은 챙겨주었고요. 그러던 올 초 제가 사위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저마저도 유방암 2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등에 식은땀이 다 흐르더라고요. 내 딸도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에 두렵고 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일부러 사위한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손자야, 제가 며칠 쉬고 싶다면 사위가 알아서 안사돈에게 맡기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니, 사위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온 겁니다. 손자도 안사돈에게 가 있을 때인데 말이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세상에 사위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해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곤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몇 년 동안 사위를 봐왔지만 이렇게 망가진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죠. 그리곤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곤 저를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위에게 아니 자네 왜 그런가? 무슨 일 있는가? 라는 말과 동시에 사위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 같고 애절한지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위를 한참 동안 달래고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니 장모님 암판정 받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니 알라고 치면은 모를 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글쎄 사위가 자기의 어머니가 되어달라며 저를 어머니로 모시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자네한테 어머니가 있는데 왜 내가 자네 어머니가 되어주어야 되냐고 했죠. 그러니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고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모님,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저 보육원 출신에 15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입양된 사람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게 된 사위의 얘기는 또 한 번 경악을 하게 만들었죠. 사위 말이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굉장히 수재였대요. 이런 본인을 지금의 부모님이 몇 년간 유심히 본 끝에 중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수재인 걸 알고는 입양을 했대요. 그 뒤로 부모의 사랑 없이 의무적인 아들 노릇을 했고 의무적으로 공부도 잘해야 했다는데 전교 1등을 놓치기라도 하면 그날에는 말도 못한 메타작으로 잘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혼이 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버려지는 줄 알라는 양부모의 말에 로봇처럼 살아왔다네요. 단 한 번이라도 태도가 흐트러지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면 가차없는 벌로 인간 이하의 대우까지 받았다는데 그렇게 의사가 되어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결혼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네요. 평생을 사랑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는데 그 사람이 저희 딸이었답니다. 천사같이 착하고 선녀같이 인자했던 사람이었다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살아온 삶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도 저희 딸이었대요. 자기 부모님은 이 사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위는 목숨을 걸고 이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저희 딸이 받았던 모진 시집살이에도 아무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대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본인 양부모가 더 무서웠다네요. 자기가 말과 행동은 그렇게 했어도 제 딸한테만큼은 진심으로 했대요. 많이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안했던 건 제 딸을 잃었을 때 눈물조차 흘려주지 못해 그게 제일 미안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칠칠맞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양어머니 때문에 꾸역꾸역 참았대요. 20년을 넘게 눈물 참는 데는 이골이나 참을 순 있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치밀어 오르는 제 딸 생각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지하주차장에서도 울고 집에선 발버둥을 치며 울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사위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동안의 모습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었어요. 이런 사위도 피해자였구나. 피해자가 피해자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이런 사위의 손을 부여잡고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네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죠. 사위는 제가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될 때까지 본인이 간호를 하고 수술과 회복이 끝나는 대로 같이 사는 걸 제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위와 같이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내 사위의 말에 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자기를 떠나버린대요. 본인의 성격도 문제지만 이런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네요. 근데 본인을 이해해 주었던 저희 딸마저 이 세상을 떠나니 자기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대요. 하루하루 죽은 삶과 같았다는데 저는 달랐다네요. 매번 말없이 자기를 챙겨주며 생각해주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고 진심이었다는데 저마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중한 사람들에겐 마음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겠다며 저만은 본인이 지켜드리고 싶다고 그래야 하늘에 있는 제 딸한테도 보답을 하는 일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알겠다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서 위로하고 서로 슬픔을 달래주며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사위의 엄마 같은 장모가 되어준다고 했죠. 그 후 저는 무사히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사위의 보살핌으로 편하게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건강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제 옆에 이런 든든한 사위가 있고 토끼 같은 손자가 있으니 제 인생도 아주 나쁜 인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도 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 그 둘의 목까지 열심히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